여러분이 딱 2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역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오늘 준비한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뭔가 준비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의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위치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서울시 용답동 거의 중앙에 가깝게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 중심지인 남산 서울타워에서는 4km, 그리고 업무적인 중심지인 강남에서도 4km로 떨어졌으니까 중심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역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지도에서 빨간색이 바로 용답동입니다. 보시면 위쪽에 5호선 답심리역, 그리고 아래쪽에 2호선 용답역이 다 같이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왼편 끝자락에 있는 왕십리역에서 한 1km 떨어져 있고, 바로 아래쪽에 성수동에서도 1km, 그리고 바로 위가 청량리역입니다.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 용답동 위쪽 라인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죠. 주거 측면에 봤어도 쾌적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용답동이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전에 용답동은 사람들이 각광을,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고, 그게 최근까지도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침수가 되고 주거 환경이 불편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전통시장과 연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2020년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생기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도시재생 자체는 말 그대로 복원에 초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가 2020년 당시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전반적으로 상승 기류에 있다 보니까 개발 이슈들이 이제 계속 넘치고 흘러서 그냥 도시재생이 아니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해서 2021년 1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자마자 바로 2022년 초죠. 작년 초에 역세권 시프트라는 재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아직 어디로 될지는 봐야겠지만 신속통합 기획민간 재개발 또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이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현재 개발, 주변의 개발 현황을 한번 볼 건데, 지도상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보라색, 이게 이제 청계 SK라고 제일 전에 분양을 했었죠. 여기가 약 400여 세대가 2025년도에 새롭게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청계 리버브 자이 167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가 새롭게 2026년에 생겨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이 아니죠. 예전부터 사람들의 소액 투자로서 각광을 받았던 대표적인 지역이 이 용답 1구역과 용답 2구역이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역 현장을 한번 볼 건데, 자, 화면에 보시면 아래쪽이 바로 용답역이고요. 위쪽에 왼편에 있는 게 답심리역이에요. 그리고 왼편은 청계 리버브 자이, 현재 공사 중이죠. 2026년에 생겨날 예정이고요. 바로 옆에 1구역, 2구역.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낡았죠. 여기는 실제적으로 노후도가 20년 이상만 놓고 봤을 땐 90%가 넘는 노후도 비율을 보이고 있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1구역, 2구역 모두 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고 거의 비슷한 지역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1구역 먼저 살펴보면요. 빨간 표시되면 이쪽 라인에 30년 이상 된 노후도일 비율을 봤더니 74.7%예요.
이건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대략 70% 이상 되는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 곳이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빨간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죠. 네, 주거용 건축물 비율과 비주거용 건축물 비율도 중요하게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는 비주거용 건축물이 10.7% 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죠. 중간중간에 상가가 있긴 하지만, 상가 비율이 굉장히 낮다. 고로 여기는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고 낡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겠구나, 환경이 조성이 됐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용답 2구역도 한번 볼게요. 1구역과 마찬가지로 노후도도 비슷하죠. 네, 74.9%, 7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여기는 또 비주거용 건축물 자체가 더 낮아요. 5.8%입니다. 이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구역도 약간씩 바뀔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놓더라도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낙후됐고 노후화가 심하고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을 추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진행 상황을 그러면 현재 기준에 놓고 봤을 때 진행 상황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용답 1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동의율도 상당히 빠르게 거쳤던 지역이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잘 진행이 되고 있었던 대표적인 지역이었어요. 역세권 시프트로 동의율을 55% 이상 걷어가면서 이제 사전 검토를 신청을 앞두고 이제 막 하고 했었던 상황인데, 반려가 되면서 거기와 맞물려서 6월 30일 날 역세권 개발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용답 1구역 입장에서는 우리는 먼저 사전 검토를 신청했으니까 우리까지는 적용해줘라, 이런 거에 대한 민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역세권 시프트로 다시 추진을 할지 아니면 다른 개발로 방향을 바꿀지는 미지수긴 합니다만, 들리는 상황에 의해서는 역세권 개발보다는 신통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개발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역세권 개발이 되든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이 되든 아마 재개발을 추진을 할 겁니다. 동의율을 절반 이상 걷어갖고 한창 진행을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방향 잡히면 바로바로 빠르게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용답 2구역 같은 경우는요, 동의율을 이제 50% 정도 다 걷어갈 때쯤 됐을 때 이게 역세권 개발이 법령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빠르게 바로 과감히 포기하고 신속통합으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2023년 11월 11일 날 3차 사업 설명회까지 개최를 하면서 건축 계획까지 발표가 됐어요. 사실 1구역보다 좀 늦었거든요, 속도가. 동의율도 조금씩 늦게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늦게 거쳤는데, 지금 현 상황에 놓고 봤을 때는 1구역보다 훨씬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된 거죠. 왜냐? 아예 개발 방향을 잡고 빠르게 지금 전환하면서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건축 계획이라던가 이런 큰 틀까지 다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빠르면 내년쯤에 뭔가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 우리 신속통합 기획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걸로 전환을 하냐를 살펴봤더니 역세권 개발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요.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은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한 건데, 2023년 5월에 선정 방식이 원래 공모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수시적으로 어느 조건에 맞으면은 신청하면은 검토하고 바로 선정해 주겠다라는 게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 30% 소유자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바로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 선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다만 여기에 단서를 둔 거는 권리선정 기준일이 이제 앞으로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구청장 추천일 또는 구청장이 별도 요청하는 날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냐면, 신청하는 날이 될 수도 있고요. 권리선정의 기준일이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 해주세요, 후보지로 선정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선정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청장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정비계획 위반,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비율이 원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절반으로, 그러니까 50% 이상의 동의율만 얻어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절반 이상의 동의율만 받으면 재개발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전환을 했고 신속통합기획이 더 옳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역마다의 지금 현재 상황들의 매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또 얘기들이 틀려질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대략적으로 유추는 해볼 수가 있겠죠. 매물이 좀 나와 있는데 보니까 다 살펴봤어요. 맨 위에 보시면 바로 이제 가장 저렴한 게 매매가 3억 8,500도 있네요. 그런데 이건 보니까 원룸이에요. 예, 원룸이고 나머지들은 다 투룸인데 대부분 5억 초반 내지는 중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룸 정도가 5억 초중반 정도가 현재 시세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투자금,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금액은 대략 2억 초중반. 네, 실제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이 2억 초중반 정도 된다라는 거 보시면 무방하고요. 그리고 이 구역도 한번 살펴보면은 1구역과 비슷해요. 네, 보시면 다 5억 초반 정도의,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죠. 뭐 4억 3천도 나와 있긴 한데 이건 1.5룸입니다. 투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투룸 기준으로 1구역과 마찬가지로 매매가는 대부분 5억 초반 정도 하는구나. 그리고 투자금, 전세를 끼고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자본은 한 대략 2억 초중반 정도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추진 현황 입지 분석 그리고 가격적인 현재 상황들을 같이 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이 5가지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신다면은 문제없이 성공적인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일단은 이 지역은요, 개발이 다시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역세권 개발을 1년 넘게 추진을 하다가 그게 법령이 바뀌면서 사업 전환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리셋이 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적기는 오히려 지금입니다. 지금이 준비하기 딱 수월한 상황이에요. 왜냐? 초기 상황이니까. 그리고 법령이 바뀌면서 혼란이 왔을 때 6월 말, 그러니까 7월 초부터 10월까지는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추세였었어요. 이 지역이. 그런데 11월부터 또 이게 새롭게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설명회까지 개최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게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지금 오르기 시작했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이 초기 단계의 재개발이 그리고 가능성까지 이미 한번 동의율까지 절반 걷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리스크가 더 사라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투자 적기는 오히려 지금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이미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율 50% 걷었거나 거의 가까웠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50%만 넘어도 정비구역 위반 제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재개발 구역까지는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략적인 시기에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잘 진행이 된다면 한 1, 2년, 빠르면 1년, 늦어도 2, 3년 안에는 구역 지정 단계까지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준비해서 딱 최소 보유 기간인 2, 3년 정도 채우고 날 때가 시기에 맞물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핫한 거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내년 초까지는 등기는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권리산정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청장의 판단 하에 권리산정일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빠르면 신청일부터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빨리 진행을 한다면 2024년도 초, 상순이나 한 3월 이후, 3, 4월이나 한 5, 6월 정도 빠르면 그때부터도 권리산정의 기준에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등기가 마무리되어야지만 그거랑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계획 있으신 분들은 빨리 준비를 하시고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지역을 관심을 갖는데 아직 뭐 공사를 안 했네, 착공을 안 했네, 이런 게 만약에 그런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준비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왕 들어가는 거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나의 들어가는 자본도 적게 들어가면 좋잖아요.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5억 초중반, 그리고 투자금은 2억 초중반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매매가가 4억 중후반에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투자금도 이것저것 다 빼고 딱 2억입니다. 뭐 2억 초반, 중반 이게 아니고요. 딱 2억에도 매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딱 이 금액대에는 딱 올바른 괜찮은 지역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약간의 당부 말씀이기도 해요. 비단 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닌데, 이왕 준비하시는 거 본인이 잘 알면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 내리시는 거 참 좋지만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믿을 만한 부동산 혹은 믿을 만한 담당자가 있는지, 추후에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고 언제든지 뭔가 뭐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문제점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해결 방책이나 이거 연락이 돼야 되거든요. 관심도 가져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항상 반성을 합니다. 제가 이제 관리하고 계신 분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먼저 연락을 못 드리고 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긴 한데, 무튼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왕 준비하는 거는 믿을 만한 부동산이 있는지 또는 담당자가 있는지 그런 곳을 잘 컨택을 하셔가지고 잘 꼼꼼히 보셔가지고 꼭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계획은 있지만 당장은 못하지만 뭔가 좀 흐름도 알고 싶고 좀 추천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언제든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세미나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 같은 경우는 게시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또 전반적인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제가 또 이제 뭐 추천이라던가 지역 분석 같은 걸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2억 준비하실 때는 현재 기준으로는 이거만큼 괜찮은 지역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있으신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서 준비를 하셔서 올바른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